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은 2강째입니다. 오늘 강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 있고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장점도 굉장히 많고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서 자기 여건에 맞는 그런 기간에 맞춰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기 전에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취득시의 장점, 보유시의 장점, 그리고 처분시의 장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세제 혜택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취득세 감면이 있고요. 보유 시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재산세 감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을 배제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특례 혜택이 있고, 다주택자가 중과 배제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혜택이 있는데 2%에서 10%까지 6년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 해년마다 2%씩 추가가 되는데요. 그러한 혜택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처분시의 가장 큰 혜택으로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혜택이 있는데요. 8년 이상 했을 때는 50%, 10년 이상 했을 때는 7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몰제로 삭제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등록을 해오신 분들 중에는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분들은 미리 등록을 하시고 10년 이상 했을 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러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점으로는 주택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고, 임대소득세도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도 범위가 확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들이 장기 임대 등록을 하시고 8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점도 역시 장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의무 위반의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료가 5% 증액제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 5% 증액제한이 되고요. 종합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 임대 기간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을 때는 4년 이상 의무 기간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을 때는 8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행위로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했을 때 과태료 부과되는 점,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설명 의무 위반, 임대 조건 위반, 임대차 계약 해지 위반, 준주택 사용 용도 위반,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 양도, 등록 말소 신고 미이행 등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징액제한은 최초 임대료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료부터 종전 계약 금액 대비 5% 범위 안에서만 징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5%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마다 연 5%씩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종전 계약 금액 대비 연 5%를 징액 제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통상적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계약 만료가 됐을 때는 2년 후에 2년분을 곱하기 5% 해가지고 10%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2년 동안에 5%만 징액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으로 평균치를 나누게 되면 연 2.5%만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습니다만은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모두 다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기준에 따라서 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아들 앞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독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연간 임대수익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장점과 단점은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